안녕하세요. 신동명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무사가 궁금해 시리즈고요. 제가 이 코너는 댓글이라든가 메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질문을 좀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코너인데, 계속 질문이 있었지만 답변을 안 하고 있었던 게 수습 관련된 얘기랑 그 다음에 연봉 관련된 질문들이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 부분은 기본적인 신념에 의해서 노무사는 개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뭐 수습 기간이라든가 또 뭐 초기 연봉, 뭐 채용 노무사 연봉,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가치관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답변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이제 답변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솔직히 오래되기도 했고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여쭤봤습니다. 답변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뭐 운영하시는 분이랑 그다음에 또 뭐 수습이라든가 뭐 지금 막 초기에 1년차 노무사님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노무사님들이 특히 뭐 검색해 보니까 최근에 노무사 합격하셔가지고 연봉을 공개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크로스 체크를 하셔서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식적인 수습 기간은 1개월 집체교육하고 1월 달에 집체교육하고 2월부터 6월까지 뭐 사무소나 노무법인에서 실무 수습을 하는 게 공식적인 기간이고요. 다만 보통 노무사 3차 발표가 되고 또는 2차 발표가 되고 나서 합격하신 분들을 곧바로 수습처를 구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무법인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를 올려서 공식적인 수습을 하기 전부터 수습 기간을 진행을 하는 노무법인이나 노무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하자마자 수습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집체교육 1월 달에 하는 집체교육 과정에서 수습을 구하시기도 하고, 집체교육이 끝나고 수습을 구하시기도 하고,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보통은 합격하고 곧바로 수습처를 구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합격 후에 이제 곧바로 수습을 구하면 제일 좋긴 한데,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는 나 힘들었으니까 좀 쉬고 싶으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은 뭐 노무법인 입장에서도 좀 선점하려고 좀 좋은 분들을 빨리 하시려고 이렇게 합격하자마자 수습 노무사님들을 이제 구하시거나 채용하셔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1월에 집체 받고 2월에부터도 수습을 했고요. 다만 이제 미리 법인을 구해놓긴 했습니다. 뭐 한 12월이나 11월쯤에 구해놓고 일을 하다가 하여튼 1월에 집체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2월부터 출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수습은 뭐 기본적으로 잘 아실 것 같고, 제일 궁금하신 게 그런 거죠. 수습 때 얼마나 받는지 그런 거 궁금하실 텐데, 이제 예전에 저희 때는 안 그랬어요. 저는 50만 원 받았나?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뭐 2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10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몇 년 전만 해도 수습이라는 게 그냥 교통비 받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 사실 수습비는 큰 의미가 없었는데, 요즘은 노무법인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을 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기간이지만 어쨌든 노동법상 뭐 근로자라고 보고, 최저임금, 만약에 2021년 기준 같은 경우에는 182만 2,480원이니까 대부분 이 범위에서 이거보다 낮게 주는 법인은 거의 없고요. 수습이기 때문에 거의 이 수준으로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일부 노무법인에서는 뭐 최저임금 이하로 주시는 법인들도 있다고 하는데 뭐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뭐 그분은 또 그런 많은 사정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부분은 그 당해년도 중에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습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정식 노무사가 되는 거거든요. 직무개시 등록을 하고, 그게 보통 7월부터인데 수습 종료를 하면 정식 노무사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임금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습을 받았던 법인에서 하기도 하고 옮기시기도 하고 뭐 그러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수습 종료 후의 임금은 보통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로 기본급을 책정을 하는 법이 대부분이고요. 200만 원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250만 원 정도의 기본급으로 맞춰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250일 수도 있고, 200 했다가, 조금 있다가 220 했다가, 250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쭉 가다가 시간차는 있겠지만, 기본급이 보통 2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외에 사건을 했다거나, 컨설팅을 했다거나, 지원금 업무를 도와줬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 약정에 따라서 이익금의 10%, 20% 아니면 정액, 정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받는데 보통 한 50만 원 정도로 내외로 된다고 합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기본급에다가 평균 인센티브를 더하면 보통 수습 종료 후에 초기 노무사님 채용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250에서 한 300 정도 수준이 평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차가 쌓이면 연봉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인센티브도 늘어날 수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노무사님이 채용이 되어 있지만 본인이 영업을 해서 회사를 자문사를 유치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또 그와 관련해서는 또 아마 내부 룰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개념이 아니고 일단 수익 배분 개념일 수도 있겠죠. 내가 자문사를 가져왔으니까, 내가 컨설팅을 가져왔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추가 수입이 될 수도 있고, 강의를 한다 그러면 강의 수입을 다 주시는 분도 있고, 나눠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수습 때는 최저임금 정도를 받는다. 그리고 수습 종료 후에는 월 250에서 300 정도 받는다. 그게 1년 곧바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시차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노무법인 운영하시는 노무사님들한테도 여쭤봤더니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많다고 느껴지시는지 적다고 느껴지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어쨌든 일을 배우는 기간이 채용노무사 1년, 2년, 이때는 채용을 하시는 목적이 일을 배우시면서 받는 임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적든지 많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수준의 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궁금한 게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채용을 언제까지 하실 생각일까 이런 게 참 궁금했는데, 요즘 노무사님들은 채용을 언제까지라고 딱 정해놓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보통 개업을 목적으로 딱 하기 때문에 채용을 2년 해야겠다. 그 책에 좀 딱 그렇게 되진 않지만 보통은 정하긴 하거든요. 보통 개업이 목표였는데, 요즘 초기 노무사님들은 정하지는 않고요. 그냥 내가 채용 노무사로서 있을 의미가 있을 때까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채용을 하면서도 지금 임금 수준이나 생활에 만족하면 그냥 채용하는 거고,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배웠으면 됐다 싶으면 개업을 하는 거. 그래서 딱 언제까지 정해 놓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용을 하면서 보통 이제 이직을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공기업으로 가시는 거 그렇게 선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대기업으로 이동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대형 노무법인으로 옮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죠. 아무래도 대형 노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을 상대를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굿즈가 좀 큰 일들, 금액도 크고 사이즈도 큰 일들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형 노무법인으로 옮기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경력관리 차원이겠죠. 나중에라도 개업을 하시더라도 대형 노무법인에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대부분의 노무사님들이 이렇게
뭐 요즘에 개업을 안 하시니까 채용을 계속 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보통은 무슨 생각이시지? 궁금했었는데 대부분의 노무사님들은 어쨌든 노무사 채용을 하시는 노무사님들은 노무사로 활동을 하기를 원하신대요. 그 형태가 뭐 개업이든 채용이든 파트너든. 그래서 본인들이 노무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경력을 길게 보고 경력에 도움이 되는 과정을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채용을 이 법인에서 쭉 채용을 하는 게 좋다 그럼 채용을 쭉 하실 수도 있고, 법인을 옮겨서 거기서 채용 노무사를 더 하실 수도 있고, 법인을 옮겨서 뭐 파트너로 하실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업을 안 하는 이유는, 왜냐면 이제 제가 자꾸 개업 얘기를 하는 건 저희 때만 해도, 또 저희 선배 때는 더 그랬겠지만 그냥 무조건 수습 끝나면 개업하시는 분 많았거든요. 그리고 채용 노무사 해도 뭐 1, 2년 하시고. 근데 요즘은 개업을 굉장히 좀 안 하는 편이에요. 개업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더 배우고 나오시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선배 노무사들은 뭐 경력도 있고 많이 있는데 내가 뭐 홀연단신, 뭐 짧은 경력으로 개업을 했을 때 경쟁력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점점 개업의 시기가 늦어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려고 하신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뭐 시장 상황도 타이밍을 좀 보는 거겠죠. 뭐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아니면 내가 준비됐을 때 그런 걸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개업이라는 게 좀 늦어지고 또 많이 하시지 않고 뭐 파트너 생활을 한다거나 채용 노무사를 좀 더 길게 한다거나 그런 선택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인데요. 뭐 그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는 아니죠. 또 내가 어설프게 개업을 해서 나를 믿고 쓰는 고객들한테 혹시 뭐 실력이 부족해서 피해를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경력을 쌓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뭐 대학원을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죠. 그게 뭐 소위 말해서 학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이 배워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 나만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대학원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들어봐서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학력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경력이 어떻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빨리 열심히 배워서 자기 이 노무사를 시작했을 때 그 목적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개업을 해서 부딪히는 게 낫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뭐 현실을 모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쭉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질문들은 항상 그래도 수습은 얼마나 채용 노무사 되면 연봉이 얼마나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노무사님들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